우리가 연소를 시키면은 백연, 수분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건조한 나무가 있고 약간 젖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젖어있는 나무는 잘 타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다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하얀색 연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폐기물 안에 있는, 나무도 폐기물의 일종이라고 보면 폐기물 안에 있는 수분이 먼저 증발되고 얘가 건조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연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에 의해서 하얀 연기가, 백연이 많이 발생하는데 RDF 같은 경우에는 백연이 덜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백연의 양이 적어져요. 적게 생성해요.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RDF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성분으로 어떻게 배합해서 어떤 밀도로 만들었는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일반 폐기물 자체보다는 첫 번째로는 발열량이 높은 것만 선별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발열량은 어떤 편이냐면 높은 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속스 어때요? 적게 발생하죠? 그쵸? 속스가 적게 발생하니까 대기오염이 적어져요. 왜 그래요? 확 먼저 선별했잖아요. 그쵸? 선별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소각을 했을 때 소각제도 적게 발생해요. 소각제. 왜냐하면 뭐 조절했으니까? 회분 조절했으니까. 그래서 회분 조절하고 황염소 이런 것들 조절을 했기 때문에 잘만 만들면 뭐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단점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전용 보일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전용 발전 시설이 필요해요. 전용 발전 시설이 요구된다라는 거. 그만큼 시설비가 어때요? 많아지고요. 시설비가 높고요. 전용이라는 말은요.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달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연료랑은 다르게 이거를 선별을 한 거기 때문에 성분이나 조성이 일정하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운전 온도라든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수분이 조절을 10% 이하로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수분을 조절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수분을 만약에 조절을 못하면은 수분량이 많아지고 얘네를 수분량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연소를 시키면 연소하는 과정에서도 물이 생기잖아요. 그 물 때문에 장치가 부식될 우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분에 의해 장치가 부식된다. 그 다음에 얘네는 질문할게요. RDF 같은 경우에는 유기성분이 주성분이에요? 무기성분이 주성분이에요? 유기성분이 주성분이죠. 무기성분은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성분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함수율을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 수분의 함량 때문에 얘네들이 썩기 좋아요. 그래서 악취라든지 부패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유기성분이기 때문에